네, 안녕하세요. 영어학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동사라는 게 뭐냐면 영어 단어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give 이 단어는 주다, 단순히 주다 이런 뜻인데요. up 이 단어와 합쳐져서 give up 그러면 포기하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것을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구동사는 영어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특히 일상 대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요.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동사 한번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첫 번째 구동사 break down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는 고장나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쓰이냐면요. break 우리가 많이 들었죠. break 그러면 부서짐, 부서지다 이렇게 부서짐을 의미하는데요. down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break down 그러면 뭔가가 확 고장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면서 또는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또는 사람이 또 감정적으로 확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예문 보시면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school 이렇게 돼 있네요.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school. 자, 그러면 My car 내 자동차, 나의 자동차가 broke down 그랬네요. 고장났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break 그러면 현재 고장나다 이런 뜻이고요. 현재 부서지다. 자, 화면에 예문에 broke 그러면 break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my car broke down 그러면 내 차가 고장났어. 부서졌어. 예전에 고장났어. 예전에 과거에 부서졌어. 이런 의미죠. on the way to 그랬어요. on the way to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디로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 도중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는 중이에요? school 학교죠. 학교. 그래서 내 차가 학교 가는 길에 고장났어.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나의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My car broke down. 한 번 더. 나의 자동차가 부서졌어요. My car broke down. 가는 길에 on the way to 가는 길에 on the way to 학교에 school 학교에 가는 길에 on the way to school 그러면 한번 쭉 해볼게요. 나의 자동차가 학교에 가는 길에 부서졌어요. 고장났어요.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school. 한 번 더. 나의 자동차가 학교 가는 길에 고장났어요. 부서졌어요.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school.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보면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이렇게 돼 있죠. She, 그녀가 broke down 또 고장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in tears, in 뭐뭐 안에 그런 뜻인데요. tear 그러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눈물 안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시 설명하면 눈물을 터뜨렸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broke down in tears 눈물 안에서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을 터뜨렸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she broke down in tears 그녀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after 뭐뭐한 이후에 그런 뜻이죠. hearing 듣다 이런 뜻으로 after hearing 들은 후에 뭘 들었나요? the news 그 소식이죠. 그래서 그녀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참고로 발음 하나 보면 맨 끝에 있는 단어 news
news 소식이죠. 우리가 흔히 news 이렇게 말하죠. 물론 news 이렇게 발음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국인, 미국인들 발음 잘 듣잖아요. 그러면 news 이것보다는 news 이렇게 news 이렇게 발음을 자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new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s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news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그녀가 눈물을 터뜨렸어. She broke down in tears. 한 번 더. 그녀가 눈물을 터뜨렸어. She broke down in tears.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after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나서 after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나서 after hearing the news. 그러면 한번 쭉 해볼게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눈물을 터뜨렸어.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한 번 더.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을 터뜨렸어.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그렇습니다. 잘 따라해 주시고 계시죠? 자, 열심히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서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동사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구동사입니다. come up with. 이 두 번째 구동사가 있는데요. 자, 참고로 come up with 이 발음해 주실 때 맨 끝에 있는 with, with 발음 주의해 주세요. 맨 끝에 있는 th 발음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두시고 쓰 발음을 해주시는데 약하게 쓰 발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with. 그렇습니다. 그래서 come up with. 그러면 의미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이냐면요. come up 그러면 무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언가 떠오르는 거예요. up 이 단어가 올라가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가 뇌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with 이 끝에 있는 with 이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뭐뭇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We need to come up with a new plan. 이렇게 돼 있죠. We need to 그랬어요. 우리가 need to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뭐가 필요합니다.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뜻으로서 생각해내야 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A new plan 그랬어요. new 새로운 plan 계획이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죠. 한 번 더 우리가 need to 필요한데요.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요. A new plan 새로운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야 해.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자, 우리는 필요해. We need to 우리는 필요해. We need to 떠올릴 필요가 있어.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 We need to come up with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어. 우리는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 We need to come up with 우리는 생각해내야 해. 우리는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 We need to come up with 새로운 계획을 a new plan 새로운 계획을 a new plan 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야 해. We need to come up with a new plan. 한 번 더.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야 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We need to come up with a new plan. 한 번 더.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어. We need to come up with a new plan.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동사 한번 보실게요. 이 구동사도 아주 잘 나오죠. put of, put of. 자, 발음해 주실 때 put, put 이렇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of, 이 of 발음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게 off 이렇게 돼 있죠. f 발음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주시고 f 발음해 주세요. f 그래서 of 이렇게 되죠. 그래서 put of 연기하다. 그리고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put죠. t 다음에 o가 이렇게 여는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put of 천천히 하면 put of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빠르게 부드럽게 하면 put off 이렇게 조금 빠르게 발음이 되는데요. 천천히 put of 조금 빠르게 부드럽게 put off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의미는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딜레이 시키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쓰이냐면요. put, 이 put이라는 동사는 위에서 아래로 툭 놓는 거예요. 놓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off 이 단어는 멀리 떨어뜨리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스위치 보면 off 돼 있어서 스위치를 끄는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off가 멀리 떨어뜨리는 느낌, 멀리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연기하다, 뒤로 늦추다, 딜레이하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 Don't put off your homework 이렇게 돼 있죠. Don't put off your homework. 자, don't 문장 앞에 don't 그러면 뭐뭐 하지 마 이런 뜻이죠. put off 뒤로 미루지 마 이렇게 되겠죠. your 너의 homework 숙제죠. 그래서 내 숙제를 뒤로 미루지 마, 숙제를 미루지 마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하지 마, don't 미루지 마, don't put off 한 번 더 미루지 마, don't put off 미루지 마, 딜레이 시키지 마, 늦추지 마, don't put off 너의 숙제를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미루지 마, don't put off your homework 한 번 더 너의 숙제를 미루지 마, don't put off your homework 한 번 더 너의 숙제를 내 숙제를 미루지 마, don't put off your homework 그렇죠?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동사도 한번 봐볼게요. 자, run into라는 구동사인데요. 이 의미가 우연히 만나다, 충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쓰이냐면요. 원래 run 이 run의 의미는 달리다, 뛰다, 달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into는 접촉이나 만남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뛰어서 움직여서 접촉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우연히 만나다, 충돌하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실게요. 자, I ran into my old friends at the mall 이렇게 돼 있죠. I ran into my old friends at the mall. 자, 그러면 나는 ran into 그랬어요. ran 이 단어는 run 뛰다, 달리다 이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run into 그러면 현재 우연히 만나는 거고요. ran into 그러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I ran into 나는 우연히 만났어요. 나의 old friend 오래된 friend 친구를 만났는데요. at the mall at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어떠한 장소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t the mall 그러니까 mall 쇼핑몰이죠. 그래서 쇼핑몰에서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네요.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나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I ran into 한 번 더 나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I ran into 나의 오래된 친구를 my old friend 한 번 더 나의 오래된 친구를 my old friend
쇼핑몰에서 at the mall, 쇼핑몰에서 at the mall. 한번 쭉 해볼게요. 나는 쇼핑몰에서 나의 오래된 친구,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mall. 한 번 더. 나는 쇼핑몰에서 나의 오래된 친구,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mall. 그렇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다음 구동사예요. 이 구동사도 아주 자주 쓰이죠. give up, give up 이 단어죠. 자, 그러면 이 단어 발음해 주실 때 give, give 다음에 u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천천히 발음하면 give up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부드럽게 빠르게 발음하면 give 끝에 있는 ve와 up이 조금 빠르게 발음돼서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의미는 포기하다, 포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포기하다 이런 뜻이 되냐면요. 자, 원래 give 이 단어는 주다, 남에게 넘겨주다, 주다 이런 뜻이고요. up 이 up이란 단어가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손을 위로 들어서 포기하는 이미지를 형성을 해서 이게 의미가 확장이 돼서 포기하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예문 보시면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이렇게 됐죠.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문장 맨 처음 never 이 단어가 나오면 절대,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돼,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never give up 그러면 절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 절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 뒤에 있는 on your dreams 이렇게 돼 있죠. on 이 on이란 단어는 원래 위에 이런 뜻인데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Your dream, 너의 dreams, 꿈들이죠, 꿈. 그래서 너의 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한 번 더.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너의 꿈에 대해서 on your dreams. 너의 꿈에 대해서 on your dreams.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게요. 너의 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한 번 더. 너의 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그렇죠. 하나 발음하실 때 팁을 드릴게요. give 다음에 up이 있죠. 이걸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give와 up가 부드럽게 발음돼서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이렇게 발음된다고 했죠. 그리고 up와 on이 조금 더 빠르게 부드럽게 발음되면 up와 p와 on이 좀 부드럽게 돼서 upon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give up on 이 단어가 조금 빠르게 되면 give upon 이렇게 발음돼서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 읽으실까요? 절대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한 번 더.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구동사도 자주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다음 구동사입니다. take after 의미, 뜻은 성격이나 외모를 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쓰이냐면요. 이 take란 단어가 원래 취하다 이런 뜻인데요. 취하다, 술에 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물건을 얻다, 가지다 할 때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지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after 이 뒤에 있는 after는 뒤에 따르는 이미지, 이후에 따르는 이미지를 나타내서 무언가를 닮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성격이나 외모를
닮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고요. 한번 예문을 보실게요. 자, 예문 보시면 She takes after her mother in personality 이렇게 돼 있죠. She 그녀는 takes after 닮았습니다. 누구를 닮았나요?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닮았네요. in 뭐뭐 안에란 뜻을 담고 있죠. 아니죠. 안 personality 그러면 성격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격 안에서 그녀의 엄마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쉽게 말하면 그녀는 성격이 엄마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그녀는 닮았습니다. She takes after 한 번 더. 그녀는 닮았습니다. She takes after 한 번 더. 그녀는 닮았네요. She takes after 그녀의 엄마를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her mother 성격 안에서 in personality 성격 안에서 in personality 자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습니다. She takes after her mother 한 번 더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어요. She takes after her mother 성격 안에서 in personality 성격 안에서 in personality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쭉 해볼게요. 그녀는 성격이 그녀의 엄마를 닮았습니다. She takes after her mother in personality 한 번 더 그녀는 성격이 엄마를 닮았어. She takes after her mother in personality.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동사 계속 이어서 해볼 텐데요. 다음 구동사도 아주 자주 나오는 구동사 표현이죠. 한번 봐볼게요. Look forward to 이렇게 돼 있죠. Look forward to 의미는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기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냐면요. Look, 이 look이란 단어 아시죠? 보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forward to 이 말이 forward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과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이렇게 돼 있죠.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I'm looking forward to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아주 잘 나오죠.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나요? The weekend 주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말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한 번 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한 번 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주말을 the weekend. 주말을 the weekend. 주말을 the weekend. 나는 주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한 번 더. 나는 주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그렇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봐볼게요. 자, 구동사, 이 구동사도 아주 잘 나오는 구동사인데요. turn out, 의미, 뜻은 결국 무엇으로 밝혀지다,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쓰이냐면요. tur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언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앞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좌우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무언가가 돌아가면서 상태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단어 out이라는 단어는 외부로 out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외부로 드러나는 의미를 표현해서 이렇게 turn 뭔가가 바뀌어서 out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밝혀지다,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It turned out that he was right. 이렇게 돼 있죠. It turned out that he was right. 자, 그러면 여기에서 it turned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it. 자, 참고로 it이
원래 그것을 뜻하는 의미지만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it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turned out 그러면 뭐뭐로 드러나다, 결국 뭐뭐로 밝혀졌다 이런 뜻인데요. turn 다음에 ed가 붙어 있죠. ed 이렇게 단어 끝에 ed가 붙어 있으면 과거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turn out 그러면 현재 뭐뭐로 밝혀진다 이런 뜻이고요. turned out 단어 끝에 ed가 붙어서 turned out 그러면 과거형이니까요. 과거에 뭐뭐로 밝혀졌다. 과거에 어떠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과거형이 되고요. 뒤에 that he was right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있는 이 that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가 was right 옳다 그르다 할 때 옳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가 옳았다. he was right 그가 옳았다 이런 뜻인데요. he was right 그가 옳았던 것으로 it turned out 사실로 밝혀졌다. 그가 옳았던 것으로 결국은 밝혀졌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right 이 말은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이란 뜻도 있지만 옳고 그르다 할 때 옳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 자, 참고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예문 보시면 it turned out 결국 뭐뭐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뭐뭐로 드러났습니다. that he was right 그가 옳았던 것으로 한 번 더 결국 뭐뭐로 밝혀졌습니다. it turned out 한 번 더 결국 뭐뭐로 밝혀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it turned out 그가 옳았던 것으로 that he was right 그가 옳았던 것으로 that he was right 한 번 더 결국 뭐뭐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뭐뭐로 밝혀졌습니다. it turned out 그가 옳았던 것으로 that he was right 자 그러면 한번 쭉 해볼게요. 그가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 turned out that he was right 한 번 더 그가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 turned out that he was right 한 번 더 그가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 turned out that he was right 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구동사 표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